안녕하세요, 모범심리입니다. 오늘은 아르마 마니아들과 중상급자들을 위한 아르마 RC카 튜닝편을 준비했어요. 튜닝을 진행할 RC카는 바로 전 영상에서 리뷰를 다룬 1대7 파이어팀이고요. 메인 모터와 서버, 변속기, 센터 디프 오일 점도까지 모두 바꿔 완벽한 몬스터로 튜닝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한 튜닝 파트부터 소개해볼게요. 먼저 메인 모터는 2200kV 캐슬 모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메인 모터는 순정 모터와 비슷한 스펙이라 업그레이드로 보기는 어려워요. 단지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속기와 커넥터 타입이 달라 바꿔주었습니다. 조향 장치 서버는 토크형 서버 CR800을 준비했습니다. 바퀴가 큰 몬스터 차량들은 조향 스피드가 중요한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전자 변속기는 만바 몬스터X 변속기를 준비했어요. 이 제품은 당연히 순정 변속기보다 훨씬 좋은 스펙을 갖춘 제품이고요. 8셀까지 지원하는 제품이라 1대6, 1대5 차량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경쟁사의 맥스6보다 출력이 좋고 스펙에 비해 가볍고 사이즈가 작아 1대8 아르마 제품에 별도의 가공 없이 장착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이죠. 또한 센서드 변속기 최초로 방수까지 지원되는 모델이라 활용성이 정말 뛰어난 제품이에요. 다만 비싼 가격은 물론 국내에 판매처가 없어 구입 자체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디프 오일 2000만 방을 준비했어요. 자, 2000만 방이면 거의 고체에 가까운 매우 강력한 점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만 방은 정상적인 점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일 카테고리에선 찾아볼 수 없고요. 제품명 AX5040으로 검색해야 구매할 수 있어요. 참고로 AX5040은 1대5 몬스터 Xmax의 센터 디프에 사용되는 오일입니다. 그럼 센터 디프 오일부터 교체해 볼게요. 자, 파이어팀의 센터 디프는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할 수 있어 오일 교체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점도가 강한 오일들은 안쪽까지 채워넣기가 참 까다로운데 파이어팀의 센터 디프는 양방향이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더 꼼꼼하게 채워넣을 수 있어요. 변속기 장착은 별거 없습니다. 순정보다 조금 큰 정도라 장착에 어려움이 있거나 간섭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참고로 변속기 마운트는 아트아리에서 협찬받은 메탈 마운트를 사용했어요. 1대7, 1대8 모든 아르마 차량에 사용 가능한 제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모터는 순정과 동일한 사이즈라 딱히 설명드릴 게 없네요. 아르마의 최근 1대8 제품들은 모두 슬라이딩 방식이라 모터나 피니언 기어 교체가 매우 간편하죠. 그리고 피니언 기어는 15T에서 20T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1대8 크라톤을 다룰 때 16T를 사용했었는데 파이어팀은 사이즈 때문에 20T를 장착했어요. 마지막 휠 타이어는 아르마 1대8 제품들 중 가장 그립력이 뛰어난 아웃캐스트 휠 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순정 휠 타이어는 고속 주행에는 정말 좋지만 스턴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차량은 아직 전용 윌리바가 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사 제품의 윌리바를 가공해서 임시로 장착했습니다. 각도는 충분할 것 같지만 바퀴가 너무 작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네요. 참고로 제가 한 세팅은 굉장히 위험한 세팅으로 차량에 많은 무리를 주는 세팅입니다. 또한 주행성이 크게 떨어지는 세팅이라 조종의 난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죠. 작은 실수로도 견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몬스터 트럭의 가장 기본적인 스턴트 윌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한 그립력과 출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건 너무나 쉽게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역시 우려했던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윌리바예요. 전용 윌리바가 출시한다면 윌리까지는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 같네요. 이제 스탠딩 백플립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 세팅이면 HPI의 세비지처럼 공중으로 확실하게 떠올라 여유있게 가능할 걸로 예상했어요. 하지만 무리한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돌면 채공 시간이 없어 브레이크 넣을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차체가 맞는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살짝 아쉬웠던 점은 촬영 당시 날씨가 너무 추워 배터리 출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만약 포근한 날씨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더 무리한 세팅은 차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장애물을 이용한 백플립과 공중 백플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바퀴는 여유가 있으니 공중 2회전도 도전해 볼게요. 도약거리가 이렇게 짧은데 2회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점프대를 활용한다면 3바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순정 타이어를 활용해 더 빨라진 스피드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순정 휠 타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도넛 현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10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크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큰 스피드형 휠 타이어를 쓰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한 튜닝은 377mm의 휠 베이스를 가진 1대8 크라톤을 완벽하게 몬스터로 만들었던 튜닝입니다. 하지만 크라톤보다 훨씬 긴 422mm의 휠 베이스를 갖춘 파이어팀으로 스턴트까지 욕심내는 건 너무 큰 욕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파이어팀은 파이어팀만의 매력으로도 충분한 차량이니 아이시카로 윌리나 백플립 같은 스턴트를 즐기고 싶다면 튜닝이 필요 없는 아웃캐스트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